서울 강남의 한 고급 은행.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넓은 로비에는 값비싼 정장을 입은 고객들이 줄을 서 있었다. 이곳은 부유층을 위한 프리미엄 금융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으로 보통 사람들은 쉽게 발을 들일 수 없는 공간이었다. 그런데 이 분위기 속에서 한 사람이 눈에 띄었다. 낡은 회색 코트를 입고 구두는 달아 있었으며 희끗희끗한 머리를 한 노인이 조용히 줄을 서 있었다. 그의 옷차림은 다른 사람들과 확연히 달랐다. 주변의 사람들은 슬쩍슬쩍 그를 힐끗거리며 수군댔다. 저 노인 여기 올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설마 돈을 빌리러 온 건 아니겠지? 고급 정장을 입은 한 중년 남자가 코웃음을 치며 비서에게 속삭였다. 저런 행색이면 그냥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이랑 다를 게 없어. 그 순간 은행의 보안 요원 조태호가 노인에게 다가왔다. 어르신, 여기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의 말투는 공손한 듯 했지만 얼굴에는 경멸이 담겨 있었다. 노인은 조용히 답했다. 돈을 찾으러 왔소. 조태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피식 웃었다. 이곳은 VIP 고객을 위한 은행입니다. 일반 고객이라면 저기 바깥에 있는 ATM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다른 직원들과 눈을 마주쳤고 직원들은 희죽거리며 웃었다. 노인은 흔들리지 않고 가만히 말했다. 내 계좌에서 돈을 찾고 싶소. 여기서 직접 해야 하오. 보안 요원은 짜증이 난 듯 노인의 앞을 가로막았다. 여기 계좌가 있다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는 비꼬듯 말했다. 어르신, 신분증이나 통장이라도 있습니까? 노인은 잠시 코트 안을 뒤적이더니 조용히 신분증과 은행카드를 꺼내 직원에게 내밀었다. 그러나 조태호는 그것을 받지 않고 노인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요즘 가짜 신분증 만드는데 돈 얼마 안 든다던데? 그때 창구 직원 김수진이 손짓하며 조태호를 불렀다. 그녀는 손톱을 만지작거리며 귀찮다는 듯 말했다. 태호 씨, 저 노인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다른 고객들 불편해하시잖아요. 조태호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자기 계좌에서 돈을 찾겠대요. 한번 확인이나 해볼까요? 김수진은 지루하다는 듯 한숨을 쉬며 노인의 카드를 받아들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그녀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귀찮다는 듯이 말했다. 노인은 천천히 손을 들어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김수진은 화면을 보다가 갑자기 눈을 찌푸렸다. 뭐야, 이거 오류 아닌가? 아니, 설마.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러나 곧 얼굴을 찌푸리며 화면을 껐다. 이런 일이 있을 리가 없는데. 아무래도 신원 확인이 필요하겠어요. 어르신, 계좌에 얼마 있는지 아십니까? 노인은 조용히 말했다. 10조원 정도 있어.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다. 그러다가 갑자기 터져 나오는 웃음소리. 대기 중이던 고객들까지 함께 웃었다. 한 남성이 박수를 치며 말했다. 하하, 10조원? 노인장 농담도 참 크게 하시네요. 김수진도 웃으며 조롱했다. 어르신 10조원이요? 혹시 로또라도 맞으셨나요? 그런 금액을 가진 분이 이런 옷을 입고 계시겠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카드를 책상 위에 툭 던졌다. 죄송하지만 이런 큰 금액의 거래는 여기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분 확인이 더 필요하니까 오늘은 그냥 돌아가시는 게 좋겠네요. 노인은 아무런 말 없이 카드를 집어들었다. 그러나 이번엔 지점장 박동현이 다가왔다. 그는 노인의 서류를 슬쩍 보더니 한쪽 눈썹을 치켜올리며 말했다. 이 계좌 정말 본인 것 맞습니까?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박동현은 비웃으며 말했다. 요즘 노인들을 노린 금융사기가 많아서요. 노인장, 이 계좌에 정말 10조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변 고객들이 다시 한번 복소를 터뜨렸다. 와, 대박이다. 영화 찍으세요? 어르신, 요즘 유튜브 몰래카메라 같은 거 하세요? 그러나 박동현은 웃지 않았다.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어르신, 확인해보니 이 계좌는 정상적인 거래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도 잘못된 정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셨다면 법적인 책임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노인은 담담하게 물었다. 그래서 내 돈을 찾을 수 없다는 말이요? 박동현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액의 거래는 사전 예약이 필요해요. 이렇게 갑자기 오셔서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보안요원 조태호가 노인의 어깨를 툭툭 두드렸다. 어르신, 이제 그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괜히 소란 피우지 마시고. 김수진도 발장을 끼며 말했다. 솔직히 말해서 어르신 같은 분이 여기 계좌를 갖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냥 정직하게 말하세요. 이 카드 어디서 주웠어요? 노인은 그들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카드를 다시 지갑에 넣고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손을 주머니로 가져갔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그를 비웃고 있을 때 그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노인은 조용히 휴대폰을 준 채 주머니에서 꺼내 들었다. 그의 표정에는 어떤 감정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 행동 자체가 은행 직원들의 심경을 거슬리게 했다. 김수진은 팔짱을 끼고 비웃듯 말했다. 설마 신고라도 하시려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에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하실 건가요? 주변 고객들도 비식거리며 웃었다. 보안요원 조태호가 한 발짝 앞으로 다가서며 말했다. 어르신, 여기서 전화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돌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노인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잠시 생각하는 듯 보였다. 그의 침착한 태도는 오히려 은행 직원들에게 불편함을 안겨주었다. 박동현 지점장은 짜증이 난 듯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노인장, 지금 우리 은행을 의심하는 겁니까? 계좌에 돈이 있든 없든 우리가 정당한 절차를 따르는 겁니다. 휴감을 만약 문제가 있다면 본점에 가셔서 직접 해결하시죠.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동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내 계좌에서 내 돈을 찾겠다는데 왜 이렇게 복잡한 일이 되어야 하는 거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은행 안에 울려 퍼졌다. 김수진은 키보드를 두드리며 비웃듯 말했다. 좋아요, 어르신. 그렇게 자신 있으시면 다시 확인해 볼게요. 하지만 미리 말씀드리죠. 만약 계좌에 그런 큰 금액이 없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녀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다시 한번 눈살을 찌푸렸다. 그리고는 비웃으며 말했다. 어이구,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 계좌에 등록된 금액이 맞긴 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녀는 고개를 돌려 박동현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계좌 오랜 기간 사용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거액을 인출하겠다니 수상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박동현은 다시 한번 신분증과 카드를 흘깃 보더니 비식 웃었다. 노인장, 솔직하게 말씀하시죠. 이 계좌 대리로 관리하고 계신 건 아니고요? 혹시 금융사기 관련된 건 아닌가요? 주변에 있던 고객들 중 몇몇이 그 말을 듣고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아, 요즘 노인들 속여서 계좌 만드는 사기 많다던데? 그러게 혹시 대포통장 같은 거 아니야? 에이,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 허름한 사람이 10조 원을 가질 수 있겠어? 사람들의 조롱과 의심이 섞인 목소리가 은행 안을 가득 채웠다. 노인은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지만 그의 주먹이 살짝 쥐어졌다. 하지만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천천히 말했다. 이 계좌가 내 것인지 아닌지는 은행이 가장 잘 알지 않소? 박동현은 한숨을 쉬며 머리를 흔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큰 금액을 갑자기 찾겠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만약 어르신이 돈을 찾고 싶다면 먼저 출처를 증명해야 합니다. 김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다. 맞아요. 어르신이 이런 돈을 어디서 벌었는지 먼저 설명하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도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보안요원 조태호는 아예 노인의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그러니까 쉽게 가자고요? 그냥 여기서 포기하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어르신 같은 분이 이런 돈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노인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내 돈을 찾겠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나? 김수진은 비식 웃으며 말했다.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은행은 VIP 고객들을 위한 곳이에요. 여기 오는 사람들은 보통 돈이 많고 제대로 된 금융거래를 합니다. 그런데 어르신 같은 분이 와서 갑자기 10조 원을 찾겠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요? 박동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죠. 만약 정말 돈이 있다면 왜 지금까지 안 쓰고 계셨습니까? 갑자기 이 돈을 인출하려는 이유가 뭐죠? 주변에 있던 한 중년 남성이 조롱하듯 말했다. 아, 혹시 숨겨놓은 로또 당첨금인가? 다른 사람이 덧붙였다. 아니면 어디서 땅이라도 팔았나 보지. 사람들은 웃으며 서로 농담을 던졌고 은행 안은 그야말로 조롱과 비웃음이 가득했다. 박동현은 마치 마지막 경고를 주겠다는 듯 단호하게 말했다. 노인장, 이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 계좌가 진짜 본인 것이 맞습니까? 정말로 여기서 돈을 찾을 생각이신가요? 노인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단지 그의 손이 다시 천천히 휴대폰을 쥐었다. 그는 조용히 화면을 바라보며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였다. 그 순간 김수진이 피식 웃으며 말했다. 설마 어디에 전화라도 하시려고요? 경찰이라도 부르시겠어요? 그러나 노인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손끝이 전화 버튼을 눌렀고 잠시 후 조용한 목소리로 한마디를 내뱉었다. 지금 은행에 있는데 돈을 찾을 수 없다고 하는군. 그 한마디가 은행 안에 퍼지는 순간 사람들은 그저 웃으며 비웃었지만 불과 몇 분 후 그 웃음은 사라지고 은행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었다. 노인이 조용히 전화를 끊고 주머니에 휴대폰을 넣었을 때 은행 안에 있던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비웃고 있었다. 김수진은 팔짱을 끼고 조소를 머금은 채 말했다. 그래서요,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 건데요? 누군가 와서 어르신을 구해주기라도 할까요? 보안요원 조태호도 고개를 끄덕이며 피식 웃었다. 어르신, 그냥 포기하시고 돌아가시는 게 어때요? 이 은행은 그런 작은 돈을 찾는 곳이 아닙니다. 주변 고객들도 피곤하다는 듯 혀를 차며 수군거렸다. 도대체 언제까지 저럴 거야? 저러다 진짜 경찰 오는 거 아니야? 에이, 그냥 내버려둬. 곧 쫓겨나겠지. 하지만 노인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카운터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 그러자 지점장 박동현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제 정말로 끝낼 시간이네요. 어르신, 계좌의 소유권을 입증하지 못하면 거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정말 돈을 찾고 싶다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 한 장을 슬쩍 밀었다. 이 서류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고객 본인의 요청으로 거래를 철회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서명하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노인은 천천히 서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건 무슨 뜻이요? 박동현은 무심하게 답했다. 어르신이 돈을 찾겠다는 요청을 철회한다는 의미죠. 그러면 저희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을 겁니다. 노인의 손끝이 살짝 떨렸다. 그는 조용히 서류를 들어 올려 내용을 한 줄 한 줄 읽었다. 그리고 다시 박동현을 쳐다보았다. 내가 이걸 서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박동현은 잠시 말을 멈추고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그러면 거래는 성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선 금융사기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정식으로 신고 조치를 취할 수도 있겠죠.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보안요원 조태호가 무전기를 들고 말했다. 경찰에 신고할까요? 김수진은 웃으며 덧붙였다. 어르신, 지금이라도 그냥 서명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안 그러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거든요.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내려놓고 조용히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주변 고객들은 여전히 비웃으며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한 남자가 중얼거렸다. 결국 이렇게 끝나는군. 하지만 그 순간 지점장 박동현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전화를 받기 전
노인을 힐끗 보며 무심하게 화면을 확인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다. 네, 박동현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고 그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다. 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의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다. 아닙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김수진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물었다. 지점장님,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그러나 박동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급하게 노인의 계좌 정보를 다시 입력했고 몇 초 후 화면을 바라보며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럴 리가 없는데. 김수진이 모니터를 넘겨다보며 말했다. 뭐가 문제인데요? 그리고 그녀가 화면을 본 순간 그녀의 얼굴도 새파랗게 질렸다. 진짜 10조 원이 있잖아? 그녀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화면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직원들마저 모여들어 모니터를 바라보았고 순간 은행 안에 정적이 감돌았다. 몇 초 전까지 비웃던 사람들은 모두 말없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도 박동현은 곧 정신을 차리고 다시 노인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 금액이 진짜라 하더라도 저희는 여전히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말했다. 여기서 바로 돈을 찾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그냥 돌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노인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다시 전화를 걸었다. 나는 기다리겠네. 그 사람이 직접 올 때까지. 그는 짧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그러나 불과 몇 분 후 은행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문 앞에서 직원이 뛰어들어왔다. 지점장님, 은행 본점에서 고위 임원들이 오신답니다. 박동현은 눈을 크게 떴다. 뭐라고? 그 순간 은행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몇 분 전까지 비웃음과 조롱이 가득했던 분위기가 이제는 긴장과 불안으로 가득 찼다. 주변 고객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직원들은 허둥지둥하며 자세를 바로잡았다. 김수진은 조용히 뒷걸음질치며 자기 손을 꼭 쥐었다. 그러나 노인은 여전히 평온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리고는 가만히 손을 조용히 주무르며 앞을 바라보았다. 그가 앉아있는 자리 앞에서 이제는 아무도 그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었다. 문이 열리는 순간 검은 정장을 입은 몇 명의 남자들이 서둘러 들어왔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이 깊이 허리를 숙이며 노인을 향해 정중하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늦었습니다. 순간 은행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숨을 삼켰다. 몇 초 전까지만 해도 무시당하던 노인에게 은행의 고위 임원이 직접 허리를 숙이고 있는 광경을 보며 직원들은 물론이거니와 고객들조차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그 순간 은행 안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은행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고요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무시당하던 노인에게 은행 본점에서 온 고위 임원이 고개를 숙이고 회장님이라고 부르자 직원들과 고객들은 충격에 빠졌다. 지점장 박동현은 입을 벌린 채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김수진 역시 손을 떨며 자신이 방금까지 했던 말을 되새기고 있었다. 노인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자 본점에서 온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한 걸음 더 다가가 공손하게 물었다. 괜찮으십니까?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곳 직원들이 무례한 행동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침착한 표정이었다. 나는 그저 내 돈을 찾고 싶었을 뿐이요. 그의 단순한 한마디가 은행 전체를 긴장하게 만들었다. 본점 임원 중 한 명이 곧장 지점장 박동현을 향해 싸늘한 눈빛을 보내며 물었다.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박동현은 얼굴이 새하얘지며 더듬거렸다. 그게 저는 그냥 정당한 절차를 따랐을 뿐이고 저희는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본점 임원은 냉정하게 노인을 다시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곳 직원들이 무례하게 대했다는 걸 듣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불쾌하셨을 텐데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는 옆에 서 있던 직원을 향해 손짓하며 말했다. 즉시 회장님의 요청을 처리하세요. 원하는 금액을 인출해드리고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십시오. 김수진과 조태우는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방금 전까지 비웃던 사람이 은행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김수진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얼굴을 감싸 쥐었고 조태우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박동현은 계속해서 얼굴이 굳어져 갔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몰라 뵈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이제 은행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아까까지 노인을 무시하던 고객들도 모두 그를 의식하며 숨을 죽이고 있었고 몇몇 사람들은 아예 뒷걸음질 치며 그 자리를 피하려 했다. 본점 임원은 다시 한번 정중하게 물었다. 혹시 저희가 보상해드릴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불편을 겪으셨는데 저희가 반드시 책임지겠습니다. 노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원하는 건 그저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요.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 누구나 존중받아야 한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오. 그 한마디에 은행 안의 모든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다. 그제야 김수진이 다급하게 앞으로 나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저 업무를 처리하느라. 그러나 노인은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시계를 보며 말했다. 이제 내가 기다릴 만큼 기다렸소. 내 요청을 처리해 주시오. 바로 그 순간 본점 직원들이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시작했고 몇 분도 지나지 않아 거액의 인출이 진행되었다. 본점 임원 중 한 명이 다시 한번 노인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았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함부로 대하던 사람들의 얼굴에는 후회와 두려움이 가득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다. 오늘 나는 내 돈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러 온 것 같구려. 그 말을 끝으로 노인은 조용히 걸어 나갔다. 아무도 감히 그를 막을 수 없었고 은행 안은 완벽한 침묵 속에 빠졌다. 노인이 조용히 걸어 나가려는 순간 본점에서 온 임원이 다시 한번 입을 열었다. 회장님, 잠시만요. 이곳 직원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드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은행 안에 있던 직원들의 얼굴에는 불안이 스며들었다. 지점장 박동현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황급히 본점 임원에게 다가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임원님, 저희는 단순히 절차를 따른 것뿐입니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지만 의도적으로 무례하게 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본점 임원은 차갑게 그를 바라보며 딱 잘라 말했다. 절차를 따른다고 해서 고객을 모욕하는 게 정당화되진 않습니다. 특히 우리 은행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분께 말이죠. 김수진은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당황한 얼굴로 중얼거렸다. 저는 그저 업무를 보던 중이었어요. 저도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그녀는 초조하게 손을 모으며 노인을 바라봤지만 노인은 그녀를 향해 단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았다. 조태우 역시 자신도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고 조용히 뒷걸음질 치고 있었다. 본점 임원은 노인을 향해 다시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회장님, 이곳 직원들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노인은 짧은 침묵 끝에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에게 사과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오. 모든 고객은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 존중받아야 하오. 그렇지 않으면 이 은행의 미래는 없소. 그 순간 본점 임원이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부로 지점장 박동현은 즉시 해임됩니다. 김수진 직원 역시 고객 응대에서 배제되며 징계 조치를 받을 것입니다.
보안요원 조태호 또한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해 즉각 해고됩니다. 박동현은 순간 자신의 기를 의심했다. 뭐라고요? 저는 이 은행에서 15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이건 너무 가혹합니다. 하지만 본점 임원은 단호했다. 15년 동안 근무했으면서도 이런 기본적인 태도를 배우지 못했다면 더욱이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김수진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며 울먹였다. 잠깐만요. 저도 실수했지만 해고까지 당할 정도인가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변호해주지 않았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거들먹거리며 고객을 무시하던 그녀가 이제는 울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했다. 조태호는 갑자기 바닥에 무릎 꿇고 노인을 향해 두 손을 모았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냉정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너는 고객이 아니라 네가 판단한 사람만 존중했지. 그런 사람을 나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어. 결국 세 사람은 즉시 해고되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가득했다. 주변에 있던 고객들과 직원들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거만했던 직원들이 이제는 절박하게 매달리는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때 한 고객이 조용히 말했다. 이게 바로 업보라는 건가? 또 다른 고객이 맞장구 쳤다. 맞아. 오늘 이 은행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들 기억해야 해. 본점 임원은 다시 노인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회장님, 앞으로 모든 직원들에게 고객 응대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시오. 그리고 기억하시오.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오.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은행을 나섰다. 하지만 그가 떠난 후에도 은행 안에는 여전히 무거운 공기가 감돌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그를 조롱하던 사람들은 이제 그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은행은 다시는 고객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었다. 노인이 은행 문을 나서는 순간 로비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방금 전까지 거만하게 고객을 대하던 직원들은 자신의 운명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지켜봤고 조롱하며 비웃던 고객들도 침묵한 채 서로의 얼굴을 살폈다. 이제는 아무도 감히 그의 뒷모습을 비웃짓 했다. 본점 임원들은 깊이 허리를 숙이며 노인을 배웅했고 그를 따라 문 밖까지 나왔다. 은행 바깥 휘황찬란한 강남 거리 위로 햇빛이 부드럽게 내리쬐고 있었다. 한때 무시당했던 남자가 이제는 가장 높은 존경을 받으며 걸어나가고 있었다. 그 순간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누군가 SNS에 은행에서 일어난 사건을 실시간으로 올렸고 뉴스보다 빠른 정보의 확산은 곧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며 질문이 쏟아졌다. 회장님, 오늘 은행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고객 응대 문제로 직원들이 해고되었다는 게 사실입니까? 이 사건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십니까? 노인은 멈춰 서서 조용히 기자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기대가 섞여 있었다. 잠시 생각에 잠긴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는 내 돈을 찾으러 갔을 뿐이요. 하지만 사람들은 내 옷을 보고 내 태도를 보고 나를 판단했지. 그것이 그들의 실수였어. 그의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설명되었다. 기자들은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주변을 지나가던 시민들도 그의 말을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강남의 번화한 거리 한복판에서 단순한 한 남자가 남긴 이 말이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새겨졌다. 기자들 사이에서 한 명이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은행이 어떻게 바뀌길 바라십니까? 노인은 조용히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다. 그리고는 미소를 띠며 말했다. 모든 사람이 같은 기준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세상이길 바라오.
돈이 많든 적든 외모가 어떻든 간에 말이요. 그의 말에 기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주변 시민들 사이에서도 박수가 나오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으며 감탄했고 누군가는 조용히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날 저녁, 이 사건은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었다. 강남은행에서 한 노인이 당한 차별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퍼지기 시작했고 수백만 명이 그 영상을 시청하며 분노와 감탄을 표했다. 사람들은 댓글을 달며 저마다의 의견을 내놓았다. 외모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다. 이런 일이 내 주변에서도 일어났을지도 모르겠다. 저 직원들 정말 반성해야 해. 그리고 며칠 후 은행 본점은 공식적인 입장문을 발표했다. 모든 고객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고객 응대 방식을 개선하고 차별 없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동시에 직원 교육 강화와 내부 감찰 시스템 개선이 진행되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은행을 이용할 때 더 신중해졌다. 직원들은 고객을 대할 때 더 정중해졌고 고객들 역시 자신이 타인을 함부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노인은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는 원래대로 조용히 살아갔고 더 이상 사람들의 관심을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누군가를 대할 때 쉽게 판단하지 않도록 하는 하나의 교훈이 되었다.